이제 중목차 2번에 무역결제 환어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환어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출심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이후에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 약자로 해가지고 LC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신용장을 그냥 LC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특히 출심이라든가 신용장 방법에 출심의 틀, 신용장의 틀 안에서 환어음을 발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어음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야만 출심이나 신용장의 거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결제에 있어서 환어음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어음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출심의 과정이라든가 신용장의 과정이라든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환어음에 대해서는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환어음이라고 하는 건 어음의 한 종류입니다. 어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영어로는 promissory note 또는 줄여서 그냥 no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환어음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이에요. 정식 명칭은 bill of exchange.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change, 현금을 대체하는 모든 매개체를 우리가 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 환과 관련된 빌, 어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환어음 이렇게 부르고요. 줄여서 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드래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약식의 명칭들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어음은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전부 다 약속어음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속어음은 말 그대로 약속하는 어음이에요. 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받을 자, 채권자에게 내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써주는 어음, 요거를 약속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 이걸 약속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거래에서 국제물품 매매에서는 환어음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관습적인 거예요. 자, 환어음의 특징은 조금 당사자가 약속어음에서는 당사자가 둘이었던 반면에 환어음에서는 당사자가 3명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국제거래에서는 다 환어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결제에서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날짜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또는 지급을 지시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역결제 기반이 되는 결제수단이다. 당사자가 발행인도 나오고요, 수취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급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당사자는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용장 거래에서도 환어음이 사용이 되는데요. 환어음이란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는 어음, 청구서로서 수출자는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현금을 받고 은행을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출심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한테 서류를 건네주고 대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환어음이 발행되게 된다면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수입자,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출심의 경우고요. 신용장의 경우에는요, 서류를 수입자한테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건네줍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지급인이 됩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환어음의 지급인도 은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어음을 사용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출심의 경우에는 수입자, 개인인 반면에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뒷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환어음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어음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요식증권이다. formal instrument다. 유통증권이다. negotiable instrumen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식증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아까 어음 관련된 어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법상에 정식의 환어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어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어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 그렇다고 form 이렇게 어떤 형식에 맞춰서 딱 어떤 문서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정한 기재 내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우리가 요식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식증권은 뒷부분에서 BL이라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요식증권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요식증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금을, 환어음의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수취인이라고 하는데요. 페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취인을 지급해라. 환어음의 문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pay to A 이러면 이걸 우리가 기명식이라고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지급해라. 그래서 A가 환어음을 가지고 와서 지급인한테 갖다 주면요,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ay to the order of A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시식이라고 하는데요. 환어음의 대금 지급을 받을 사람이 A인데 A한테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A가 오더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시식 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양가로 오시면 환어음은 분실 위험에 대비해서 보통 두통이 발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이 수취인이 환어음의 원본을 대금을 지급할 지급인에게 갖다가 보여주고 대금 지급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잊어먹으면 환어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두 통을 발행을 해서 실제로 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는 그 원본 중에 한 통만 갖다 주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실에 대비해서 보통 두 통을 발행하게 한다. 두 통을 발행해서 두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갖다 주면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어음은 무효가 되게 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목차에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환어음의 거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어음 관련돼서는요, draw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draw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서류 같은 걸 작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발행인입니다. draw,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발행인. 자, 환어음은 어음의 지급 지시라고 했습니다. 대금의,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 지시를 하는 지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어음을 물론 그냥 자기가 막 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상의 약정에 의해서 내가 나중에 돈 받을 때 환어음을 발행하겠다. 환어음 발행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미리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냐면 발행을 당하는 사람이다 해서 draw 이렇게 영어로는 쓰고요. 우리말로는 지급인이라고 합니다. 지급을 지시하는 사람 draw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받는 사람, 지시를 받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어음상에 한 명의 당사자를 하나 더 써줍니다. 그 당사자를 pay, 대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pa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수취인이에요. 수취인은 환어음상에 써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대금을 수령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어음에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환어음에 서명하는 발행인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환어음의 발행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추심이나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발행인이 됩니다. 자, 지급인은요,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 않으므로 환어음의 지급인은, 자, 추심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직접 환어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받긴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수입자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상환은행 또는 인수은행이 된다. 은행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수입자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지급인을 은행으로 해서 발행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취인을 보시면요.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다. 추심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어음의 수취인은 수출자가 된다. 자, 이렇게 당사자를 두 명을 쓰긴 했지만 발행을 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하면서 돈 받을 사람 나다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발행하면서 자기가 수취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돈 받을 권리를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시식 어음 수취인을 pay to A 이렇게 하면 김영식이라고 했고요. pay to the order of A 이렇게 하면 지시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시식 어음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니까 A가 만약에 나중에 B라는 사람한테 이 환어음의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팔 수도 있습니다. 팔게 되면 여기다가 배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배서를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order of B 이렇게 하고 A가 여기다가 서명을 이렇게 해갖고 주면요. 수취인의 자격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유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negotiable instrument, 유통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수출자가 추심의 경우에 자기가 수취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이걸 유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유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기가 직접 되기도 하지만 요걸 딴 사람한테 파는 경우 은행에다가 팔고 은행에서 사줬다라고 하면 은행이 그런 수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취인은 일반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되게 된다.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또 수취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발행인이고 돈을 줘야 할 당사자를 드라위라고 하고요. 수취인, 돈 받을 사람을 여러 명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고 한번 지정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역거래에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행된 환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고 팔기도 합니다. 매입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돈 받을 권리를 조금 할인해서 미리 이자 좀 제하고 수수료 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대금 지급의 시기를 환어음을 가지고 중간에서 시장에서 유통을 시켜가지고 수출자는 미리 돈을 받아가고 수입자는 나중에 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까지도 어음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3명의 당사자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추심이라거나 신용장 상황에서 이러한 환어음의 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그때그때 좀 바꿔가면서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